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조대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 실기라는 과목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셔서 본 강의를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정보처리 실기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2013년 11월경에 공지를 하게 되었죠.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그 공지에 가장 대표적인 과목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을 1강을 통해서 그 개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설계, 개발 이 부분은 과거 2014년 이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시한 제목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보처리 실기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한 번 이상 낙방을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으로 들어주셨을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 1강 타이틀을 AL01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알고리즘의 줄임말로 알고리즘 1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말 대신에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급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실기를 한 번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고민은 지금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정의 수업료를 내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만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렇게 보다가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다음 그 드라마 다음 회차가 너무너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또 들어야 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 속에 늘 강의를 클릭하는 것보다 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가 너무너무 궁금해. 다음 강의를 듣고 싶은데 이러다 밤샐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런 고민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11월경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보처리 기사를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공시했던 그 공지 내용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과거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의 제도의 형태랑 똑같이 출제되어 온 것은 과거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였어요.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시험 제도로 흘러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수행 준거에 대한 내용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이 20점에 해당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지금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결국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30점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실무에 관련된 내용 역시 30점 분량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기술 동향과 전산 영어 부분이 각각 10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필기처럼 꽈락 없습니다. 꽈락 없이 전체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본다면 업무 프로세서 재설계 수행이라는 20점 분량의 이 과목에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이 타이틀이 정보처리 기사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본 강의를 지금 첫 번째 강의는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지금부터 1강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무 프로세스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알고리즘이 30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30점 두 개가 만점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들께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만점을 맞도록 출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이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전체 이 5과목을 골고루 학습을 해서 이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주겠다라고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의 만점자가 어느 한 과목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각 과목당 한 문제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 과목을 골고루 학습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에서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만 합격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본 강의 내용 속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중점적으로 또 보여드리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 각각 30점 분량으로 이렇게 출제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제가 고민합니다. 자,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더 많은 형태의 쉽고 재밌고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어서 정보기술 응용 이해라는 부분에 신기술 동향과 전산영어 실무가 각각 10점씩 이런 내용들을 출제하겠다라고 2013년 11월경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고민을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강의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과목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이 과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인데 과거 이름은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보내드리는 이 과목의 배점은 30점입니다. 자, 과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또 비전공자 학생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죠. 자,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이번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음 2강, 3강, 4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강의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달라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제가 코끼리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코끼리라는 그 동물은 덩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우리는 코끼리 다리 한쪽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있는 5과목 중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만 붙들고 있으면 코끼리 다리만큼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체를 들여다보셔서 코끼리 전체를 보셔야 돼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서, 신기술 동향, 전산 영어까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학습을 하셔서 전체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부분을 코끼리 다리만 붙들고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들 때문이죠. 우리가 IT 전공자로서, IT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은 비전공자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IT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들 필기를 합격하셨죠. 자, 필기 강의를, 제 강의를 듣고 또 실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필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또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통신, 데이터 통신까지 여러분들은 섭렵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다 찍어서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IT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다 배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IT의 필기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드웨어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필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계들이죠. 그 하드웨어를 이해한다면 이제 운영체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운영체제라는 윈도우즈, 유닉스 이런 운영체제 필기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랑 맞물리면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컴퓨터 관련 어떤 장비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운영체제 이해와 더불어 컴파일러라는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알고리즘에서 하드웨어 운영체제 컴파일러가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실무에서 직장을 IT 관련 직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분 아마 잘 없으실 테지만 자, 우리는 이 C 언어라는 부분은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 개의 언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워드 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들 있죠.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C 언어나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 C 언어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주요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파생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C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료구조, 알고리즘까지 섭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이 과목,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 딱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도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 규칙을 찾아내는 부분을 이번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패턴까지 가면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자, 전반적인 부분을 이 부분을 모두 다 이해한다면 가장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전체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접근 방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과 우리 기계의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서 자, 제 앞에 여러분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 앞에 컴퓨터가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전자칠판에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자꾸 이쪽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이쪽 내용이 여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한 학생. 이 학생과 저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컴퓨터와 인간 간의 대화,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화. 오늘날은 IT 시대로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IT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IT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이 컴퓨터, 그리고 인간과 여러분과의 대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느냐. 결국 인간, 기계, 결국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 내가 컴퓨터에서 야, 너 빨리 컴퓨터 켜줘, 꺼져, 뭐 작업해 라고 인간의 말로서 명령을 내린다면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화를 시켜서 기계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정보처리 기사를 따야 되겠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맞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강의를 듣는 거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이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이 전문가의 위치에서 이 IT 관련 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좀 더 재밌게 강의를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재밌다라고 보시겠죠. 하지만 내가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부분은 모든 것이 비교 판단이 되게 돼 있어요. A가 B보다 크면 어떡할 거냐? A가 B보다 작으면 어떡할 거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할까 말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갈까 말까?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월차를 낼까 말까? 이런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모든 진행되는 과정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기계의 사고방식을 적절히 어떻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톱니바퀴 돌듯이 돌린다면 우리가 기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 분석이 진행되면 문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될까라는 알고리즘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로 우리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우리 정보 처리 실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알고리즘 작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 작성 부분은 알고리즘 설계, 표현, 그리고 정확한 검증과 효율성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똑같은 답이라도 자, A가 답이 될 수도 있고 B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A였어요. 왜 그러냐? A도 되고 B도 되지만 아무래도 A가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정답은 A로 취급한다. 이게 바로 이 알고리즘의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은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개념을 잡으셨죠? 자,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뭔가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한 강 한 강 제가 강의를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다음 강의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드릴 테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쉽고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개념을 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변수와 연산자라는 제목으로 변수의 개념과 그리고 연산자에 대한 개념. 자, 첫 번째 강의부터 무슨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수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손을 놨기 때문에 수학하면 진짜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수학 너무너무 싫어요. 나 알고리즘 안 할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자,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이 수학은 전혀 수학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 둘씩 일깨워 드릴 겁니다. 아,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그쵸? 자, 지금 보여드리는 variable, 변수라는 개념. 자, 우리는 a equal 1, 2, 3 그리고 print a라는 이 과정을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을 버리세요. 자, a equal 1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쟤를 a equal 1이다 라고 읽지 않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읽습니까?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담아 두겠다라고 읽으세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1이라는 값을 담아두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2차원 변수까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A라는 기억 공간, A라는 메모리,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할 때 기억 공간,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 네모 박스는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다가 나는 1이라는 값을 담아두겠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을 할 때 화살표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1을 담아두겠다라는 화살표를 쓰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컴퓨터 우리가 쓰는 이 키보드에는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대신에 그냥 이코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1이라는 값을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담아두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2를 담아두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2라는 값을 B라는 기억 공간에 담아둡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가 A라는 기억 공간이고 여기가 B라는 기억 공간이라면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1을 담아두고 B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2를 담아두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데 A 이꼴 B가 아닙니다.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B를 담아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B라는 기억 공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가 들어있죠. 그리고 A라는 기억 공간에는 1이 들어있지만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2를 담으라는 명령을 세 번째로 실현을 했어요. A에다가 B를 담아라. B 안에 값이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2라는 값을 A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1은 사라지면서 2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는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다? 2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해라. 뭐를? A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정답은 뭐가 나온다? 2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 내용은 변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기억 공간과 B라는 기억 공간, 두 개의 기억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명령은 이렇게 순서대로 컴퓨터는 기억을 합니다.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1을 담아라. 1을 담았어요. B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2를 담아두라. 2를 담았어요. 그리고 다시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B를 담아라. B 안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A 안에 들어있는 1이 없어지면서 A 공간 안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A를 프린트하라. 최종적으로 뭐가 프린트된다? A 안에 들어있던 2가 프린트된다. 이게 컴퓨터가 처리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variable, 변수라고 부른다. 변하는 수다. 어떻게 변한다? A라는 변수에는 첫 번째는 1이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2가 들어가게 됐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기억 공간을 우리가 이름하여 variable, 변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의 어떤 값을 변수에다가 넣음으로써 컴퓨터의 어떤 일 처리가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 처리의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기호들, 이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눈여겨봐 두세요. 앞으로 이런 기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건데 이거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얘가 뭐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알고리즘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볼까요? 컴퓨터의 키보드에는 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없어요. 물론 워드 프로세서나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수한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2의 치수성을 표현하라, 2의 이승을 표현하라 이렇게 키보드 자체로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라? 키보드에 보면 삭간 모양이 있어요. 삭간 모양. 그죠? 삭간 모양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2의 이승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할 때 삭간 모양은 거듭 제곱을 나타낸다 이 뜻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는 슬래시.
더하기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equal, 같다. 같지 않다는 표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렇지만 키보드에서 이 기호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에서는 부등호를 열었다 닫았다. 같지 않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고요.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초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이상이라는 말로 쓰죠. 작다를 우리가 미만이라는 말을 쓰고 작거나 같다를 우리가 이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A라는 값이 B라는 값 이상일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크거나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지금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외울 부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와닿게 됩니다. 모든 강의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변수와 연산자에 대한 개념은 다음 강의에서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냥 두 손을 놓고 뒷짐을 지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도의 종류고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놔두는 서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적을 찾아보면 화살표는 뭐 하는 거고 동그라미는 뭐 하는 거고 우리 필기 때도 배웠었죠. 그죠?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서. 그죠? 또 얘는 뭐 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고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요. 저는 설명 다 뺐습니다. 왜? 이게 뭐 하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수도 없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메모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재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뒤에 가면 전부 다 이 그림을 조합을 해서 이 안에다가 뭔가의 숫자, 문자, 기호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송두리째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 비전공자가 이 정보처리 강의를 듣고 이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원리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직업을 바꿨다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나한테 딱 맞다. 그러면 나도 이거 다 정보처리 따고 난 다음에 내가 하던 일 귀찮고 재미없으니까 버리고 이 IT 쪽에 프로그래머로 내가 직업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왕 하는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듣는다면 좀 더 재밌게 접근하고 좀 더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따로 메모할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봤던 그런 순서도를 조합해서 제가 일련의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순서도, 영어로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의 일생생활은 늘 비교 판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하루 일상생활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밑에 잠자기.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죠. 그 하루의 일과 중에서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기호는 준비기호라고 합니다.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곳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와 B의 값을 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A 안에다가 10을 담아두고 B 안에다가 20을 담아뒀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A와 B를 더하겠습니다. A와 B를 더해서 C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프린트 하겠습니다. 프린트 뭐를? C라는 값을 프린트 할 거예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어디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얘네들은 준비 단계, A에다가 10을 넣어두고 B에다가 20을 넣어두는 준비 단계를 만들어서 얘를 처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력의 그림, 이렇게 이 과정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스타트, 시작. 스타트 기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 페이지에서 순서도 그림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그쵸? 그 본 거 중에서 요런 모양과 또 마지막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끝난 모양, 요런 모양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구나.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직사각형이 나오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구나. 또는 마름모가 나오게 되면 뭔가를 판단하는 부분이구나. 이 정도를 앞으로 계속 느껴주시면 돼요. 지금 따로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준비하죠. 세수도 하고, 또 여성분들 같은 화장도 하고, 그죠?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하시죠? 그죠? 뽀얗게. 저도 강의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뽀얗게 화장을 좀 할까 하다가, 차마, 그죠? 조명이 좀 밝게 해서 제 얼굴 좀 이렇게 밝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죠?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강의에서 뭐 예쁘게 보일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화질이 좀 떨어지고, 제 얼굴이 좀 이렇게 까맣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저의 목소리, 저의 말, 수업의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플로차트 알고리즘을 보니까 뭔가 소개팅을 나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소개팅을 나갔어요. 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를 봤어요. 상대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상대가 킹카냐? 퀸카냐에 따라서 나의 일 처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상대가 마음에 들어요? 예스. 밥을 먹죠? 또 뭔가를 하죠? 자, 그리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다음에 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하고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순서도의 비교 판단 형태의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감으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과목을 들여다보신다면 이 알고리즘 과목이 너무너무 재밌어진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표현해 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괄호를 비워두게 돼요. 괄호를 비워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괄호를 비워뒀을 때 여기에 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100% 주관식이냐? 아니죠. 필답형 주관식으로서 보기가 필기처럼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40지선다형. 자, 보기가 도표를 이렇게 쫙 나와서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예를 40개를 줍니다. 그 40개 또는 50개를 줍니다. 그 중에서 맞는 답을 찾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직접 하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채점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OMR 카드로 컴퓨터로 바로 채점을 하게 하기 위해서 40지 선다형을 주고 그 중에서 답을 찾아서 OMR 카드에 마킹을 하는 이런 형태로 시험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마지막에 오늘 있었던 일을 출력하게 되겠죠. 출력한다는 얘기가 일기를 쓴다는 얘기로 대신을 하면 되겠고, 자, 일기를 다 썼으면 잠을 자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괄호 안에 답을 뭐로 쓸까요? 자, 40지 선당에 있으면 그 안에 보기 중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냥 완전히 주관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답을 뭘로 쓸까요? 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상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뭘 하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커피를 한 잔 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놀이동산을 가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막 삐져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출제의원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비슷한 답,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온다면 출제위원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자, 이걸 생각한다면 갈로 안의 답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제 생각에 갈로 안의 답은 커피 마실게요.
밥을 먹고 항상 사람들은 커피 한 잔씩 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금방 밥 먹고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금방 밥 먹고 놀이동산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출제위원의 의도는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 하는 게 의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피 마시기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요령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출제위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내는 거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앞으로 한글로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숫자, 영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개념 잡으셨으니까 기본적인 순서도 2개만 보여드리죠. 자, 어떻습니까? 자, 기본 알고리즘 모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짧은 알고리즘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의 목적은 뭐냐면 이 순서들을 보는 순간 부담이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소개팅하는 순서들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순서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들을 보자마자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신다면 이번 시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한 강 한 강 들으면서 하나씩 알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세요.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A = 10 이렇게 읽지 말라 그랬어요. A에다가 10을 넣어두라. B에다가 20을 넣어뒀어요. A라는 기억 공간에 10을 담았어요. B라는 기억 공간에 20을 담았어요. 그쵸? 그리고 프린트 AB를 해라. 자, 준비 기호긴 하지만 출력 기호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일부러 넣어봤는데 이 기호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프린트를 하라 그랬어요. 뭐를? A와 B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프린트 용지에 뭐가 나올까요? 그쵸? 10과 20이 찍혀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쵸?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A에다가 10을 담아둬. B에다가 20을 담아둬. 그리고 AB를 출력해. 그러면 컴퓨터는 네, 알겠습니다. 출력하겠습니다. 10,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플로차트 알고리즘이에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비교 판단이 들어가죠. 어떻게? 상대가 킹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가 마음에 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A에다가 10을 담아뒀어요. B에다가 20을 담아뒀어요. 그리고 비교 판단합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죠? 그죠?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No. A가 B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뭘 프린트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B를 프린트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A 값과 B 값을 바꿨어요. A가 20이고 B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뭘 출력하라? A 값을 출력하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끝내라는 거. 결국 이 플로차트는 자, 그림상에서 제가 강의하는 그림상에서 여기 화살표가 하나 빠졌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B를 출력하고 끝내게 되겠고 이럴 경우는 A를 출력하고 끝내게 되는 거죠. 모든 비교 판단의 연속이에요. 그쵸? 우리가 앞으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마름모 속에 비교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 대한 개념만 잡아두셔도 성공하게 된 거고요. 항상 제가 코끼리 다리를 보지 말고 코끼리를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이 과거 명칭이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코딩을 하게 되면, 구현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그 일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 진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고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필기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기고의 원리가 뭡니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컴퓨터에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컴퓨터에다 올바른 데이터를 넣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와요.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만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그 과정을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 알고리즘을 테마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기본 개념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강부터는 테마별로 분류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테마별입니다. 그 테마의 첫 번째가 수열. 선생님 수열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으로 변하는 수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의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에 수열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수열 관련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 수열 부분을 잘 다듬어야만 나머지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테마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최근 들어서 정렬 관련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정렬만 보면 안 됩니까? 자, 정렬을 100% 이해를 하고 이번 시험에 정렬이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을 닦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 중에서 가장 기초가 수열이라는 거야. 알고리즘의 규칙을 찾아내는데 가장 좋은 예가 돼요. 이 수열 테마를 시작으로 수열과 비슷한 규칙을 찾아내는 배열 테마.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이 약간 들어가는, 겁먹지 마세요. 약간 들어가는 수학 테마. 그리고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한번 배워봤던 침법 변환. 그리고 정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실무 응용. 어느 테마에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반적인 테마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켜 드릴 거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나는 특정 테마에서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그 테마를 또 중점적으로 반복 학습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만점을 맞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 앞부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만점을 맞게끔은 출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듣도 보다 못한 문제가 말을 막 더듬습니다.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도 해결을 하자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온더라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의 속에서 키워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제가 17년간 이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제가 챙겼어요. 그죠? 믿고 열심히 강의만 들어주시면 합격을 하십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불합격하신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보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강의를 끝까지 다 챙겨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강의 열심히 다 들었는데 안 됐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정리되십니까? 강의만 열심히 듣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 테마별로 분류해서 여러분 교재도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테마별로 공부하면서 알고리즘을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계 및 개발의 2강에서 개념 강의, 변수,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변수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함수 딱 2개만 공부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니까 또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다음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알고리즘에서 함수가 나오네? 내가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함수 정말 싫어했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라는 어떤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30점을 여러분 획득하기 위해서 강의의 개수는 총 20개 정도의 강의로 제가 제작을 해 드릴 겁니다. 이 20개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드릴 거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정보 처리 실기가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최종 자격증을 받는 그날에 모두 다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부터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